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향후 그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 주가 상황에서 보면은, 미래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실적,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어,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어떤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통 대충 보면은 뭐 150, 한 200 정도 보고 한 이 정도 이제 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100이 있었고, 예. 잘 상승을 한다. 테슬라 주가의 이 변동성을 봤을 때 앞으로 한 300% 정도, 200%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런 목표를 잡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뭐 한 200에서 시작을 했다. 뭐 150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150씩 증가할 때마다 100%씩 그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150에서 300, 300에서 450. 그러면 한 200% 정도의 상승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이게 3파가 시작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200%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한 300% 정도를 목표로 잡는데 그러면 450에서 150 더하면은 600이죠. 데나이브스도 이 600 목표가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렇게 쭉 해서 600까지 가면은 한 300%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상승 파동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200에서부터 잡고 본다면은 400, 600, 800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여기 50불, 100불 정도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불에 사신 분들이 200불, 300불, 400불에서 300%짜리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300%짜리 수익이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여기 345고 전 고점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450, 이제 600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하신 분들이 뭐 200% 또는 300% 정도의 수익률이 나게 되는 파동이 이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예, 나타난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수렴의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돌파될 때, 한 300을 넘어갈 때, 내가 이것을 추격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뭐냐면, 그냥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그냥 이렇게 돈을 얹어 놓고, 내가 사고 나서 하락이 나와도 나는 그냥 뭐 그 조정을 견디고 넘어가겠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 예외예요. 그런 분들은 예외고 이제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식 매매가 어렵냐면 내가 매수한 후에 내 매수한 가격이 깨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하로 내려오지 말고 그냥 쭉 가야만 수익이 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매수한 후에 하락을 할 경우에 보통 이제 이런 매수를 하는 분들은 비중을 거의 몰빵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작년부터 이제 여기서처럼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몰빵한 상태에서
또 이 부분의 매매 방식에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앞으로 잘 견디리라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이 주가가 계속 그냥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입각해서 생각을 이제 해보자면은 여기는 계속 갈 수 있겠다, 못 가겠다 그런 걸 하는데 이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50대 50의 상황인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런 매매를 자기 스스로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주식 매매에서는 무한정 안전만, 무한정 안전 쪽으로만 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과감하게 매매를 할 때는 또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어, 또 각각의 매매는 뭐 워렌 버핏처럼 하라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음, 무한정 안전하게 하려면 정말 좀 수익이 좀 떨어져요. 예. 오랜 시간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의 성공률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들 난이도가 높은 매매를 이러한 매매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음. 내가 그렇게 난이도 높은 매매를 했었던가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높은 매매들을 주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하고 그러니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난이도 게임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난이도 높은 걸로 이제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상황은 이제 여기를 추격을 하느냐 마느냐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대부분은 이 50대 50의 상황입니다. 어, 실적 발표 나기 전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들이 대부분 대박 아니면 쪽박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솟아올랐잖아요. 여기를 추격을 한다. 예.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사신 분들도 이제 수익 매도 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할 것도 많긴 많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격을 해서 이 추격이 성공을 해서 이제 2020년처럼 이렇게 추격을 했는데 한참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이 50불에 못 사고 100불에 이제 추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 가격이 깨지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만 잘 하면은 어떤 분은 수익이 좀 적고 어떤 분은 수익이 많고 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이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낮은 포지션이에요. 낮은 단가를 내가 구축하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자, 낮은 단가를 구축하고 좀 성격이 느긋하고 욕심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수입이 좀 좋고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예, 내 가격 이하로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낮은 단가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뭐 성격이 그렇고 뭐 이렇게 해도 345에 사셔갖고 거기에서 이걸 다 견디고 나중에까지 이렇게 이걸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이제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면
과거 사례가 있는데, 자, 2017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면서 갈 땐 그 위쪽에 공간이 열려버리기 때문에요. 그 상당히 이제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파가 되려고 할 때 사거나 바로 이렇게 딱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한단 말이죠. 정말 뭐 나무랄 데 없는 차트예요. 예, 아마 이때도 어떤 호재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때 2017년 초반이니까 세미트럭 발표회 또 로드스터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모델 3 발표회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내가 매수를 하면 이게 더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는데 이 상승하는 시기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상승에 부여된 거 이건 미래 가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뭐 좋아지고 해서 아니면 2017년에 뭐 코로나 때처럼 장이 막 폭발한다던가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어, 이때는 QT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재정 긴축을,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예, 이렇게 된 거죠. 한 몇 달 정도 잘 가다가 좀 더 잘 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약간의 수익을 보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 과정을 우리 인간인 이상 대부분 견디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론바론 같은 분들은 견딜 수 있어요. 돈 많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남은 현금이 별로 없어서 부도 직전까지 갔고 다행히도 스페이스X가 이 발사에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나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테슬라를 살렸죠. 그 일이 없었다면 정말 뭐 부도가 났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 공장 모델 3 판매 잘 되면서 이제 2019년이 지나면서 여기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몰렸다가 스페이스X의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재정 안전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이 조금 이제 나아지는 그 타이밍에 이 분기 실적에서 그 실적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죠. 똑같이 신고가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가. 역시 실적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은 요즘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그 기업들에 보면은 그동안은 좀 불안하다가 이제 좀 기업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뭐 이제 세미 그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쫙 올라갈 때 다 이 실적 이야기들이 팔란티어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이게 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쫙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 핵심이 이겁니다. 이 실적. 예. 똑같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더라도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이 호재가 부여되면서 갈 때랑 이제 이런 미래 가치는 있지만 역시나 실적이 그다음에 회사의 재무 안전성이 역시 불안하다 할 때는 길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체 장 분위기, 전체 장세 분위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2020년에 테슬라는 이 삼박자, 실적, 그다음에 미래 가치, 재무 안전성, 그다음에 이 장 분위기까지 완전히 삼박자, 사박자가
완전 들어맞아 버린 거죠. 자, 그래도 2019년에 이렇게 쫙 해서 몇백 프로 올라갔는데, 어, 이제 거기서 일단은 수익 실현 물량이 좀 한번 나왔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 이상하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예. 그래도 수익 실현 타이밍과 코로나 타이밍이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쫙 눌림목이 생겼고, 자, 이 눌림목에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세계가 멸망으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탈환할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실적의 대박을 올립니다. 예. 계속해서 분기 실적에서 몇백 프로씩 이익률이 증가하고, 마진이 막 증가하면서 차량 판매 대수가 막 증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돈이 막 풀리면서,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그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예, 그런 상황이 정말 이 완전 몇 가지 호재가 엄청나게 집중이 돼 버린 거죠. 자, 여기서 또 신고가, 여기는 좀 이제 가던 중이라서 좀 신고가락이 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좀 밀고 올라갔죠.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밀고 올라갔을 때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미래가치 부여로 대한 상황인 것이냐? 예. 아니면 실적의 어떤 개선과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장세 분위기로 인해서 올라간 것이냐? 엔비디아도 실적이 없었다면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한 90% 이상의 경우에 실적 기반으로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니까 같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헤맸죠. 그래서 우리 1분기 때만 해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 내렸고, 그 다음에 2분기, 좀 3분기 지나면서 실적이 조금 이제 다시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미래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이 4분기 실적. 이 4분기 실적에서 대박을 좀 쳐주면 좋은데, 예상을 해보자면 테슬라의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기별 대박이 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단지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전분기에 뭐 40만 대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분기에 60만 대 팔고 이럴 수 없단 말이죠. 갑자기 50%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3분기 3개월 만에. 그래서 분기별로, 근데 이거가 이제 과거 상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파는 이 물품의 가격이,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그 차량을 1,000만 원, 1,500만 원씩 올려서 팔던 시기가 있었죠. 예. 뭐 며칠이 멀다 하고 뭐 300만 원 인상, 뭐 500만 원 인상, 뭐 계속 인상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되는 케이스가 또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래픽 카드가 뭐 두 배 가격으로 막 올라버리고 막 그랬었죠. 어, 근데 지금 우리가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자동차 가격을 막 올리고 막 그러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판매 잘해서 예를 들면 뭐 47만 대였는데 이번에 49만 대 팔았다. 한 2만 대 정도 더 팔았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우 좋다, 뭐 잘했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 구조상 보면은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익과 뭐 ESS 판매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회사 구조상 갑자기 매출을 뻥튀기 시킬 수 없는 지금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 판매, ESS, 뭐 기타 등등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똑같아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팔다가 많이 팔았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하지만 그걸로 지금의 주가를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AI 칩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플러스, 그러니까 FSD 판매가 지금은 저조한데 이게 갑자기 돌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 FSD를 9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옵션을 주고 막 사버리는 거죠.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와 이번에 뭐 13 버전 막 대박입니다 막 이런 걸로 막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연결이, 이게 말이 모순이 되면 안 되잖아요. 13 버전이 그렇게 대박이고 좋다. 근데 사람들이 왜 월간 구독과 이 FSD 구입을 폭발적으로 많이 하지 않나? 만약에 폭발적으로 많이 한다면 월간 구독료를 올려버리겠죠. 그런 일이 미래에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980만 원짜리인가 이 FSD 이 옵션을 붙여서 차를 산다. 예.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왜 이 차량 구매자들은 이걸 많이 하지 않는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은 다소 약간 증가는 한 모습이 있는데 폭발적인 증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처럼 그래픽 카드의 매출을 뛰어넘는 AI 칩, 그러니까 차량 판매에서 얻는 마진을 훨씬 뛰어넘는 FSD 판매 대박. 근데 참 지금 제일 지금 서운한 게 그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기가 막히게 운전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막 자동 주차도 되고, 막 사람이 딱 뛰어나오면 막 이 중앙선을 넘어서 막 자기가 막 운전하고 하고. 그래도 이게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정말 진짜 되는구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한단 말이죠. 차량 구매자들이 처음에 차를 살 때 다들 필수 옵션으로 사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사지? 정말 너무 섭섭해요. 어. 근데 이제 언젠가 이런 것이 이제 막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거기다가 뭐 다른 포드나 GM 같은데 이 FSD를 라이센싱 한다. 이런 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엄청 비싸게 판다. 예. 근데 차 이제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회사, 뭐 스텔란티스, 뭐 폭스바겐, 뭐 이런데 현대기아 이런 데서도 다 라이센싱을 이제 줄줄이 사탕식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미래에 이제 주가가 초대박이 뭐 600이 아니라 뭐 800, 뭐 1000 막 가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그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맞이하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시장 상황이 되게 좋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2020년과 2021년의 이 대박 상승, 예. 연간 한 300%, 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300 내지 400% 정도의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대박,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가 돌파가 됩니다. 근데 이 신고가가 돌파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그냥 미래 가치에 의한 트럼프 당선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외부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이 미래 가치에 의한 상승만 간다면은 결국에는 어, 높은 상승 이 이격도에 의해서 2016년 17 그때처럼 결국에는 이제 이익 실현 욕구에 의한 저항선에 부닥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4분기, 내년도 1분기, 그다음에 그 장세, 예, 장세 영향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불을 뿜어버린다. 추가적인 상승을 앞으로 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더 쭉 해줘 버린다. 아,
뭐 나스닥이 못해도 뭐 테슬라가 가도 되고.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만약에 근데 4분기에 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인도량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이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47만 대에서 뭐 49만 대로 이제 올라갔는데 한 2만 대나 3만 대 증가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반응할 것이 있나? 네. 그러니까 뭐 분기에 갑자기 막 뭐 30% 증가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2, 3만 대 정도 증가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법석을 필 일이 있겠나 싶은데 시장에서는 와 뭐 3분기 연속 뭐 2분기 연속 뭐 이제 이 매출이 늘었다 마진이 개선됐다 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려면 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역시나 그것도 억지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대박 낼 때 그 과정 있죠. 그건 우리는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먼저 겪어봤죠. 분기 실적이나 마진이 뭐 580%막 이래요. 막 그래갖고 막 놀래 노자의 그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버립니다. 훨씬 더 상상을 너무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내버립니다. 실적이 대박 날 때는. 근데 조금 증가한 것 같고 이게 뭐 600불까지 막 밀고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항상 과거에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되는 시점, 신고가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에서 이게 실적 대박을 바탕으로 돌파가 된 경우에는 좀 길게 볼 수 있고 그냥 단순 어떤 호재 같은 걸로 이렇게 미래 가치 정도 이렇게 부여되는 걸로 뭐 사이버 트럭 발표회 이런 거 보고 상승할 때는 예, 이제 바로 이익 실현 물량들에 의한 저항에 딱 부닥쳐 버리게 된다. 이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가 돌파는 했지만 실적이 이제 정체기에 딱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익 실현 물량들에 의한 저항에 바로 직면하게 돼요.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너무 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 이제 1월에 나올 다음 달 1월에 나올 그 실적 발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이 12월 한 달 어떤 모습이 될지 그다음에 1월은 어떤 모습일지 요 12월과 1월 넘어가는 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어, 그 실적이 어떤 개선이 되면서 실적으로 실적이 정말 좋다 하면서 밀고 올라간다. 이게 돌파가 된다. 그러면 조금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이 12월 1월에 갖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만약에 어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식하고 1월 20일에 취임식하고 뭐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나오면서 그냥 분위기 그냥 훈훈한 분위기로만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좀 여기서 저항에 딱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번 12월 1월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은 모든 베팅들이 거의 50대 50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급락시 바닥을 잡았다. 그럼 더 이렇게 쭉 나락으로 빠지던가 반등하던가. 예. 자, 추격을 했다. 올라가던가 이렇게 떨어지던가. 네. 이 50대 50의 상황 매매는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거에 기반해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정말 소크라테스의 말이 정말 역사상 최대의 명언인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음. 진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한다. 그렇다면 대단한 정말 이득을 얻게 되는 이제 거거든요. 자, 감사합니다.